신들이 태어난 곳. 아스텍인들은 폐허를 발견하고 숨을 멈췄습니다. 고대 아메리카 최대의 미스터리. 그러나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은 우리가 막 해독한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피라미드는 의도적으로 잘못 정렬되어 있습니다. 도시를 파괴한 화재는 도시를 건설한 노동자들이 일으켰을 수 있으며 이 장소에 단 3%만이 발굴되었습니다. 테오티후아칸은 멕시코시티에서 북동쪽으로 30마일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태양의 피라미드는 높이가 205피트, 밑변의 폭이 720피트입니다. 기원전 100년에서 서기 550년 사이 이곳은 지구상에서 6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12만 5천 명, 어쩌면 2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곳에 살았습니다. 마야인, 사포텍인, 믹스텍인, 오토미인들이 사방에서 몰려왔습니다. 서로 다른 언어, 서로 다른 신들. 그러나 그들은 똑같은 도시 계획을 세웠습니다. 31마일 떨어진 광산에서 흑요석을 가공했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모르는 수은을 들여왔습니다. 돌 조각상을 조각하고 피라이트로 천장 전체를 덮해 터널이 마치 별처럼 보이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서기 550년경 누군가가 의뢰의 중심지를 불태웠습니다. 도시 전체가 아니라 오직 엘리트들의 건물만이 불탔습니다. 죽은 자의 길은 그 이름에 걸맞게 시체들로 가득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고고학적 증거와 언어 해독의 역사는 단지 시작일 뿐입니다. 테오티후아칸은 과연 누가, 왜 건설했으며 그들은 왜 갑자기 사라졌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풀기 위한 우리의 여정을 지지하고 싶으시다면 구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곳이 어디인지 댓글로 알려주십시오. 이 이야기는 과학학술지인 고고과학 도고서와 시카고대학교 출판부에서 발행한 현대 인류학의 연구와 사실을 기반으로 합니다. 특히 이 내레이션은 마그누스, 파라오 한센, 크리스토퍼 헬렘케의 언어 해독 연구를 참고했습니다. 이제 더 깊은 미스터리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테오티후아칸은 고대 아메리카에서 가장 크고 복잡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고 유지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의 문화와 신앙은 어떠했을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 그들은 왜 그들의 도시를 버리고 사라졌을까요? 테오티후아칸의 멸망은 고고학계의 오랜 수수께끼였습니다. 화재의 흔적은 명백했지만 누가 왜 그 불을 질렀는지는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일각에서는 외부 침략자들의 공격이라고 주장하지만 다른 학자들은 내부 반란이나 사회적 혼란이 원인이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테오티후아칸의 멸망은 단순히 도시의 파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명의 종말이었고 그들의 언어, 문화, 그리고 역사가 영원히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최근의 언어 해독 연구는 테오티후아칸의 역사에 대한 새로운 통찰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마그누스, 파라오 한센, 크리스토퍼 헬렘케와 같은 학자들은 테오티후아칸에서 사용된 언어를 해독하기 위해 수년간 노력해왔습니다. 그들의 연구는 테오티후아칸 사람들이 사용했던 언어가 주변 지역의 다른 언어들과는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것은 중요한 단서입니다. 만약 테오티후아칸 사람들이 다른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면 그들은 왜 그곳에 정착했으며 어떻게 그 거대한 도시를 건설할 수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갑작스러운 멸망은 그들의 독특한 문화와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테오티후아칸의 피라미드는 또 다른 미스터리를 제시합니다. 태양의 피라미드와 달의 피라미드는 천문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정밀하게 건설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피라미드의 방향은 정확히 동서남북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그것은 의도적으로 약간 틀어져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테오티후아칸 사람들은 어떤 천문학적 현상을 관찰하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의 신앙과 우주관은 피라미드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테오티후아칸의 지하에는 거대한 터널과 동굴 시스템이 존재합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터널들이 의례적인 목적으로 사용되었을 것이라고 추측합니다. 그러나 터널의 정확한 목적과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어둠 속에서 빛나는 피라이트로 덮인 터널을 걷는다고. 그곳에서 테오티후아칸 사람들은 어떤 의식을 치렀을까요? 그들은 어떤 신들에게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미래를 예언했을까요? 테오티후아칸의 미스터리는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자들은 끊임없는 연구와 탐구를 통해 조금씩 그 비밀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새로운 고고학적 발견과 언어 해독 연구는 테오티후아칸의 역사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저 멀리 그림자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테오티후아칸의 폐허는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는 누구이며 어디에서 왔으며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의 문명은 과연 영원할 수 있을까? 벽화,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원시 코라콜 나우아 문자의 기록, 나후아틀 코라, 후올로 분리되는 언어. 아스텍인들은 도시가 멸망한 뒤에 나타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그 도시를 건설한 사람들의 후손이었다. 이 사실은 역사의 흐름을 완전히 뒤바꾼다. 우토아스테거를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 누구도 예상했던 것보다 1000년이나 더 일찍 멕시코 계곡에 존재했다. 코요테 문양은 단순히 코요테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때로는 소리 수수께끼, 즉 다른 무언가를 기록하기 위해 결합된 음절일 수 있다. 한세는 이를 이중기록이라고 부른다. 표의 문자와 리버스가 결합된 형태. 이 문자를 해독하려면 원시 언어가 필요하다. 현대 나우아틀어를 사용하는 것은 마치 서기 2025년의 영어 사전으로 고대 영어 룬 문자를 읽는 것과 같다. 이 문자는 도자기, 주택벽, 사원 프리즈에 나타난다. 그것은 우리에게 날짜, 이름, 의례 일정, 그리고 누가 누구와 교역했는지에 대해 말해준다. 한세는 이를 확정하기 위해 더 많은 표본이 필요하다고 인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이 방법이 실제로 통한다는 것이다. 테오티후아칸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단어를 남겼다. 이제 우리는 그 단어들을 읽기 시작할 수 있다. 그러나 과연 그들이 남긴 단어들은 우리가 알고 있다고 믿는 역사와 얼마나 일치할까? 신선한 물, 지척에 널린 흑요석. 흩어져 있던 작은 마을들은 하나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서기 1년, 도시의 윤곽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냅니다. 죽은 자들의 길은 남북으로 뻗어 있지만 놀랍게도 정확한 북쪽에서 동쪽으로 15.5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일까요? 피라미드는 의도적으로 북쪽 끝에 자리 잡았고 태양의 피라미드는 동쪽에 위치합니다. 시우다델라와 깃털 달린 뱀의 신전은 남쪽을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장대한 의례용 제방은 무려 2마일에 걸쳐 뻗어 있으며 평균 폭은 130피트에 달합니다. 서기 200년경 태양의 피라미드가 마침내 완공됩니다. 높이는 216피트, 밑변은 720피트에서 760피트에 달하며 100만 톤이 넘는 화산암이 사용되었습니다. 바퀴도 짐을 끄는 동물도 없이 오직 인간의 근육과 조직력만으로 이 거대한 구조물을 건설한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피라미드 아래에는 터널과 동굴, 그리고 희생제물이 숨겨져 있습니다. 1970년대 초 고고학자들은 피라미드 아래에서 복잡하게 얽힌 터널 시스템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2011년 알레한드로 사라비아는 더 깊숙이 파고들어 놀라운 발견을 합니다. 감춰진 은닉처, 빛나는 황철석 원반, 날카로운 흑요석 칼날, 정교한 녹색돌 조각상들. 그 중에는 마야의 엘리트 계층을 매장할 때 사용되던 것과 유사한 녹색돌 가면도 있습니다. 세구에 정교하게 조각된 인간 형상, 독수리와 제규어, 개과의 뼈, 그리고 내구에 희생된 제물의 유해가 발견됩니다. 그중 세구는 어린아이의 것이었습니다. 피라미드는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었습니다. 피와 보물로 신성하게 바쳐진 제단이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피라미드는 누구를 위해 왜 건설되었을까요? 그리고 이 희생제물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의 도시라기보다 거대한 수수께끼에 가깝습니다. 가로 200피트, 세로 200피트.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숫자일까요? 두꺼운 외벽, 열린 안뜰을 둘러싼 수십 개의 방, 그리고 한 단지당 60명에서 100명. 도시 전체 인구의 85%가 이런 곳에서 살았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벽화로 장식된 단층 석조주택들, 폭풍의 신, 물의 여신, 제규어, 뱀, 그리고 옥수수. 메소아메리카인 대다수가 평생 보지 못했던 주거 안정성이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는 사람들이 썩어가는 초가집에서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돌과 회반죽으로 지어졌습니다. 단지들은 직업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한 구역에는 흑요석을 다루는 사람들이, 다른 구역에는 도공들이 살았습니다. 멕시코만과 카리브해에서 조개를 수입하고 과테말라에서 옥을 들여오는 상인들, 그리고 출처를 알 수 없는, 어쩌면 온두라스에서 왔을지도 모르는 황철석까지. 이 도시는 치아파스, 와하카, 유카탄, 베라크루스, 그리고 멕시코만 연안에서 온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후즈키 미즈노가 인류 생물학 연보에 2023년에 발표한 DNA 분석 결과, 매장된 유골에서 메소아메리카의 4가지 주요 하플로그룹 A, B, C, D가 모두 발견되었습니다. 동위원소 분석 결과는 옥수수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보여줍니다. 이 사람들은 매일 옥수수를 먹었지만 사슴, 토끼, 칠면조, 개, 오리,
그리고 물고기도 먹었습니다. 일부는 토끼와 개를 가축으로 길렀습니다. 해골의 치아 홈을 통해 노동자들이 섬유를 갉아먹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물 같은 것을 만들고 있었을 겁니다. 여성들의 해골은 바느질이나 그림과 관련된 반복적인 스트레스를 보여줍니다. 모두가 각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무는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매장 방식은 다양했고 무덤에 바치는 제물도 달랐습니다. 시기 표지에서는 일부 사람들에게서 어린 시절 영양실조의 흔적이 보입니다. 멕시코 만연한 출신 사람들에게서는 해산물 식단의 흔적이, 고지대 출신 사람들에게서는 육지 식단의 흔적이 나타납니다. 고대 DNA는 이 모든 것을 확인해 줍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시가 아닙니다. 이 안에는 풀리지 않은 과거의 비밀, 잊혀진 문명의 단서, 그리고 여전히 우리를 기다리는 더 큰 미스터리가 숨겨져 있을지도 모릅니다. 과연 우리는 이 복잡한 퍼즐의 모든 조각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만사니아는 테오티후아칸이 위아래로는 통합되어 있었지만 중간 계층은 배제되었다고 주장합니다. 사제와 통치자들은 도시의 구조와 의례를 조율했습니다. 노동자들은 구역과 기술에 따라 조직되었습니다. 그러나 중간 계층 엘리트, 즉 구역의 우두머리들은 서로 경쟁했습니다. 그들은 최고의 벽화, 가장 훌륭한 머리 장식, 가장 정교한 의상을 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경쟁은 생산성을 높였지만 동시에 긴장을 고조시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그 긴장이 어떻게, 그리고 왜 테오티후아칸의 몰락을 가져왔을까요? 전사들이 몰려온다. 테오티후아칸의 전사들이다. 깃털 달린 뱀의 도상, 탈루드 타블레로 양식의 건축물이 그들의 깃발 아래 휘날린다. 마야의 왕은 폐위되고 새로운 왕이 그 자리에 앉혀진다. 티칼의 비석 31호가 이 모든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2025년 4월 브라운 대학교의 스티븐 휴스턴은 티칼의 한 고급 주거단지에서 테오티후아칸 양식의 재단이 발견되었다는 충격적인 발표를 한다. 폭풍의 여신을 묘사한 4개의 채색된 패널, 깃털 장식의 머리 장식. 그러나 이 정교한 공예품은 마야의 것이 아니다. 중부 멕시코의 것이다. 휴스턴은 단언한다. 이것은 단순한 교역이 아니었다. 점령이었다. 티칼은 테오티후아칸의 지배 아래 놓였다. 그 관계는 결코 우호적이지 않았다. 엔트라다, 즉 침입이었다. 무력으로 마야 세계를 장악하고 꼭두각시 통치자를 세우고 그들의 의례 중심지를 복제했다. 그 영향력은 온두라스의 코판, 베라크루스의 유적지, 오아하카의 몬테알반까지 뻗어나갔다. 그러나 테오티후아칸 자체에는 요새도, 군 막사도, 성벽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도시는 활짝 열려 있다. 권력은 외부로 투사되었지만 그 핵심은 방어되지 않은 채 남아있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정복전쟁을 통해 패권을 장악한 제국이 왜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시설조차 갖추지 않았을까? 테오티후아칸은 과연 진정한 의미의 제국이었을까? 아니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힘이 작용했던 것일까? 그들은 발굴된 복합단지들을 지도에 기록하고 거주지를 세며 인구 데이터를 생성합니다. 10만 명, 이는 숄랄판 메테페크 시기의 가장 합리적인 추정치입니다. 그러나 과연 그럴까요? 조지 카우길과 르네 밀롱은 이전에 7만 5천 명에서 20만 명 사이로 추정했으며 12만 5천 명을 가장 유력한 수치로 보았습니다. 스미스는 이를 더욱 좁혀 20제곱킬로미터의 도시구역에 10만 명이 거주했다고 주장합니다. 도시의 격자망은 완벽하게 정비되어 있습니다. 죽은 자들의 거리는 플랫폼과 광장 그리고 신전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40에이커 크기의 정사각형 안뜰은 공공 의례기간 동안 수만 명을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깃털 달린 뱀의 신전이 서 있는데 그 정면은 조각된 뱀 머리와 신들의 가면으로 덮여 있습니다. 1989년 연구자들은 신전 남쪽에서 발굴 작업을 시작합니다. 긴 구덩이에서 발견된 18구의 희생자, 그리고 그들은 더 많은 것을 찾아냅니다. 서기 2세기 초 신전이 건설될 당시 희생된 200명의 사람들. 다수는 군복 차림의 남성 전사들입니다. 일부는 젊은 여성이고 다른 이들은 높은 지위의 남성입니다. 손은 묶여 있고 시신은 정렬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국가가 주도한 극장이었습니다. 권력을 기리기 위한 공개적인 죽음의 의식. 그러나 이 끔찍한 광경은 과연 무엇을 감추고 있는 것일까요? 이 의식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신전 아래에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멕시코 시우다델라, 땅이 울부짖는다. 세르이오 고메스, 멕시코 국립인류학 역사연구소의 고고학자가 급파된다. 그가 발견한 것은 지름 약 90cm의 구멍, 깃털 달린 뱀의 신전 바로 아래에서 솟아오른 균열이었다. 고메스는 망설이지 않았다. 밧줄줄을 허리에 묶고 동료들에게 신호를 보낸다. 그들은 그를 어둠 속으로 천천히 내려보냈다.
그곳에서 그는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터널을 발견한다. 양쪽 끝은 거대한 돌덩이로 막혀 있었다. 태양의 피라미드 아래에도 터널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이미 밝혀진 바 있다. 하지만 이 터널은 무엇인가? 또 다른 거울상인가? 고메스는 즉시 움직였다. 관광객들의 눈을 피하기 위해 구멍 위에 천막을 쳤다. 그리고 첨단 장비 지오 레이더를 확보했다. 그는 땅속을 스캔하기 시작했다. 2005년 마침내 디지털 지도가 완성되었다. 터널은 시우다델라에서 신전의 중심부까지 약 100m에 걸쳐 뻗어 있었다. 하지만 최초의 구멍은 단순한 입구가 아니었다. 진짜 입구는 그곳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진 곳에 있었다. 무려 18세기 전에 봉인된 채. 고메스는 발굴 허가를 받아냈다. 2009년 마침내 역사의 봉인이 풀리는 순간이었다. 틀랄로클과 틀랄록, 아스테카의 비의 신 이름을 딴 두 대의 TC, 즉 소형 로봇이 투입되었다. 사람이 들어갈 수 없는 곳을 탐험하기 위해서였다. 카메라, 레이저 스캐너, 적외선 장비들이 보내는 기록들. 터널은 점점 더 깊숙이 추가로 3m 아래로 뻗어 있었다. 마침내 모습을 드러낸 것은 십자 모양의 방. 그 안에는 재물, 보석, 조각상들이 가득 쌓여 있었다. 고메스와 그의 팀은 발굴에 박차를 가했다. 2015년 말 그들은 무려 7만 5천 점의 유물을 목록화했다. 도자기, 흑요석 칼날, 화살촉, 만과, 카리브해에서 가져온 조개 껍데기, 과테말라산 옥, 심지어 고무공과 나무로 만든 물건들까지. 그중 4천 점 이상은 완벽하게 보존된 상태였다. 15,000개가 넘는 씨앗, 그리고 놀랍게도 인간의 피부와 머리카락 조각까지 발견되었다. 터널 바닥은 재물로 가득 덮여 있었다. 하나 위에 또 다른 하나, 총 17개의 분리된 층으로 이루어진 재물더미. 사제들은 의식을 치르는 동안 아래쪽 층을 밟고 지나갔고 조개 껍데기는 부서져 가루가 되었다. 두 뼘 높이의 녹색 돌 조각상 4개는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었다. 그중 2개는 뒤로 젖혀진 채 터널 천장을 응시하고 있었다. 3개의 우주면이 만나는 지점을. 그들은 누구였을까? 초기 샤먼들인가? 신성한 물건 다발, 펜던트, 황철석 거울, 다른 왕국으로 향하는 문. 바닥은 미니어처 풍경으로 조각되어 있었다. 산, 계곡, 개울, 액체 수은으로 채워진 호수. 그들은 어떻게 수은을 얻었을까? 진사 광석을 부수고 가열하여 수은을 증발시킨 다음 액체로 응축시키는 복잡한 과정을 거쳤다. 하지만 왜 이런 위험한 일을 감수했을까? 그 상징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지하세계, 틀랄로칸, 비와 풍요의 장소. 녹색돌 조각상 4개는 천장을, 우주의 중심을 응시하고 있다. 터널은 무덤이 아니다. 시신은 단 한 구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곳은 무엇이었을까? 을의 공간인가? 아니면 다른 차원으로 향하는 포탈이었을까? 진실은 아직 어둠 속에 잠겨 있다. 2015년까지 고메즈는 7만 5천 점이 넘는 유물을 기록했습니다. 일부 보고서에서는 10만 점이라고도 합니다. 숫자는 다르지만 그 규모는 결코 작지 않습니다. 이는 1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테오티후아칸에서 발견된 가장 중요한 단일 발견입니다. 7월 말 그의 팀은 터널 바닥에 새겨진 둥근 구덩이를 발견합니다. 이전에는 레이저 스캔으로도 놓쳤던 곳입니다. 그 안에는 손상되지 않은 네묶음의 꽃이 있었습니다. 테오티후아칸에서 발견된 최초의 식물 유적입니다. 그 위에는 나무더미, 옥수수 씨앗, 고추 씨앗, 노팔 선인장 씨앗, 그리고 작은 돌 피라미드가 놓여 있었습니다. 탄화된 나무는 그들이 정확한 연도를 기준으로 의식을 추정할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유물들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의식은 누구를 위한 것이었을까요? 모두가 태양의 피라미드가 천문학적 기준점이라고 단정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거대한 오산이었습니다. 진실은 달의 피라미드에 숨겨져 있습니다. 달의 피라미드의 정점은 북동쪽으로는 하지의 일출과 남서쪽으로는 동지의 일몰과 정확히 일직선을 이룹니다. 1년 중 낮이 가장 긴 날, 태양은 시우잉고 화산 위로 떠오르고 많이 날 언덕 너머로 사라집니다. 테오티후아칸인들은 화산을 천문 관측소 삼아 그들의 달력을 정교하게 조정했던 것입니다. 도시 전체가 달의 피라미드의 태양 방향을 그대로 복제하고 있습니다. 도시의 격자망은 천체의 움직임을 완벽하게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태양의 피라미드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태양의 피라미드는 태양의 움직임이 아닌 달의 정지점과 유치합니다. 이 사실은 2004년 라파엘 모랄레스 오로스코가 드론 촬영을 통해 밝혀냈습니다. 달의 피라미드라는 이름은 아스텍인들이 붙인 것입니다. 원래 이름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그 기능은 명확합니다. 시간, 그리고 우주. 도시의 격자만은 하늘을 반영하고 기념물들은 폭풍의 신을 묘사합니다.
고글을 쓴 눈과 딱 벌어진 입, 물의 여신. 9개의 폭풍의 신 조각상과 3개의 물의 여신 조각상이 3군데에서 함께 발견됩니다. 하늘의 물과 땅의 물, 비와 샘. 13개의 기념물에는 261주기의 명확한 달력 날짜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연도 운반자의 상징, 의례 주기, 조각 스타일은 모두 다릅니다. 일부는 국가의 의뢰를 받은 고전적인 테오티후아칸의 정교한 작품입니다. 다른 것들은 거칠고 개성이 강하며 순례자들이 만든 것입니다. 한 돌에는 초기 이미지 위에 조각이 겹쳐져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수세기에 걸쳐 이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도자기에는 교회, 고전, 후기 고전 시대의 양식이 모두 나타납니다. 성소는 도시보다 먼저 존재했고 도시가 멸망한 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테오티후아칸은 고립되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그곳은 지역 성스러운 풍경의 일부였습니다. 산, 물, 시간. 도시는 그것들을 조화롭게 연결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들은 이 모든 것을 그토록 꼼꼼하게 기록하고 기념해야 했을까요? 그 답은 아직 우리에게 숨겨져 있습니다. 전성기를 맞이한 도시. 테오티후아칸 양식의 도자기가 마야 도시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탈루드, 타블레로 양식, 즉 경사진 벽과 패널로 이루어진 건축 양식이 확산됩니다. 중앙 멕시코의 도상학이 마야 벽화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관계는 여전히 논쟁의 대상입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를 직접적인 군사적 지배로 보는 반면 다른 학자들은 선택적인 문화 차용으로 해석합니다. 텍사스 대학교의 데이비드 스튜어트는 서기 378년 티칼에서 벌어진 엔트라다, 즉 진입 사건이 폭력적인 정복이었다고 주장합니다. 티칼의 비석 31호에는 테오티후아칸의 엘리트들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티칼에서 발견된 마르카도르 조각품. 80년대에 발견된 6시 16기 그룹은 테오티후아칸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깃털 깃발과 마야 상형 문자를 보여줍니다. 정복 사건을 암시하는 듯합니다. 티칼에서 발견된 화살촉과 아틀라틀촉의 암석학적 분석 결과 중앙 멕시코 양식과 일치합니다. 테오티후아칸과 관련된 인신공양의 흔적. 티칼의 복적구역과 6시 16기 그룹 사이에서 발견되었습니다. 2016년의 라이더 조사 결과 이전에는 자연 언덕으로 여겨졌던 6D 3기 그룹, 거대한 광장과 피라미드가 드러났습니다. 그 배치는 테오티후아칸의 시우다델라를 반영합니다. 6D 105 구조물은 깃털 달린 뱀 피라미드를 연상시킵니다. 발굴 결과 서기 1세기 말경의 초기 고전 시대라는 연대가 확인되었습니다. 탈루드, 타블레로 몰딩. 이것은 단순한 문화 교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제였습니다. 테오티후아칸의 엘리트들은 티칼의 심장부에 미니 테오티후아칸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은 시작됩니다. 왜 그들은 티칼에 자신들의 도시를 그대로 복제하려 했을까요?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고대 마야 문명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서기 500년경 거대한 가뭄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2012년 우리는 그 파괴적인 흔적을 목격하고 있다. 과연 이 가뭄은 단순한 자연재해였을까? 아니면 감춰진 진실의 그림자였을까? 강우량은 급감하고 곡물은 말라 비틀어졌다. 테오티후아칸에서 발굴된 어린아이들의 뼈는 심각한 영양실조의 흔적을 보여준다. 도시의 인구는 이미 10만 명을 넘어섰고 식량 공급은 한계에 다다랐다. 교역망은 붕괴 직전이었고 도시에서 멀리 떨어진 속국들은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들었다. 서기 500년경 테오티후아칸의 영향력은 주변 지역에서 급속도로 쇠퇴하기 시작한다. 로스아식은 그에 져서 고대 메소아메리카의 전쟁과 사회에서 도시 인구의 3분의 1이 수공예에 종사했으며 교역품에 절대적으로 의존했다고 주장한다. 교역이 붕괴하자 경제 또한 무너져 내린 것이다. 그리고 이어진 것은 파괴였다. 도시의 신장도 의례 중심지가 불길에 휩싸였다. 죽은 자들의 거리, 그곳을 따라 늘어선 엘리트들의 건물들이 불탔다. 신전, 궁궐, 조각상들이 파괴되었다. 깃털 달린 뱀의 피라미드는 신성 모독을 당했다. 파사드는 뜯겨져 나갔고 의례 용품들은 산산이 부서졌다. 달의 피라미드 동쪽 크살라 단지에서 발견된 거대한 대리석 조각상은 의도적으로 파괴되어 흩뿌려졌다. 고고학적 증거는 선택적인 파괴 행위를 가리키고 있다. 도시 외곽의 주거 단지들은 온전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이것은 외부 침략이었을까? 하지만 그 어떤 요새도 침범당하지 않았다. 애초에 요새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침략군의 흔적 또한 발견되지 않았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린다 만잔이라는 2015년 국립과학 아카데미 회보에서 이 화재가 내부 반란의 결과라고 주장한다. 지배 엘리트, 중간계층 엘리트, 그리고 노동자 계층 사이에 긴장이 폭발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원자재를 통제했고 지역 엘리트들은 사치품을 장악했다. 경쟁은 곧 앙심으로 이어졌다. 가뭄이 닥치고 교역이 쇠퇴하자 시스템은 붕괴했다. 분노한 주민들은 행정과 의뢰 관련 건물에 불을 질렀다. 조지보는 1950년에 이미 유사한 이론을 제시한 바 있다. 만잔이다는 추가적인 증거를 제시한다. 외부 무기의 흔적은 없고 침략의 잔해도 없다. 오직 엘리트 지역에서만 탄 벽만이 발견될 뿐이다. 하지만 의문은 여전히 남는다. 단순한 내부 반란만으로 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을까? 왜 그들은 특정한 건물과 조각상만을 파괴했을까? 그리고 그들은 무엇을 찾고 있었을까? 테오티후아칸 멸망의 진실은 아직도 깊은 그림자 속에 가려져 있다. 고고학계의 파란을 일으킬 논문이 발표됐습니다. 알레 로드리게스 알레만과 그의 동료 연구진은 고고학 과학보고저널에 충격적인 주장을 담았습니다. 테오티후아칸에서 발생한 5번의 파괴적인 지진에 대한 고고 지진학적 증거를 찾아냈다는 것입니다. 고대 케찰코아틀 신전, 아도사다 플랫폼, 태양의 피라미드에서 발견된 파괴 흔적들, 수평으로 가해진 충격으로 무너져 내린 벽, 파손된 계단, 떠오르거나 잠긴 흔적, 부서진 모서리.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유형의 지진 표식입니다. 지진 발생 시기는 기원 후 1년에서 100년 사이의 카코알리 시기, 그리고 450년에서 550년 사이의 크솔랄판 메테페크 시기로 추정됩니다. 특히 5번째 지진은 그 규모가 엄청났으며 테오티후아칸 문명의 붕괴 시기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규모 8.5 이상의 메가스러스트형 지진. 중앙 아메리카 해구를 따라 태평양 연안을 강타한 이 지진은 기원 후 550년경 발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진 자체는 직접적인 화재를 일으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상황은 더욱 악화됩니다. 가뭄, 경제적 압박, 그리고 대지진.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거대한 제국을 무너뜨렸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습니다. 과연 지진만이 테오티후아칸 멸망의 유일한 원인이었을까요? 2024년 나우아기야마와 그의 팀은 콜룬 광장 복합지구 내 5군데 유적지와 태양의 피라미드 북쪽 광장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을린 벽, 탄화된 물질, 거대한 화재의 흔적을 발견합니다. 전쟁이었을까요? 방화였을까요? 아니면 내부 반란이나 지진의 결과였을까요? 질문은 여전히 미해결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구덩이에서 불에 탄 흔적을 발견했습니다. 화재는 의뢰의 중심부를 휩쓸었습니다. 이제 그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습니다. 테오티후아칸의 단 3%만이 조사되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땅속, 선인장 아래, 현대 정착지 아래에 잠들어 있습니다. 해답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고대 도시의 심장부가 불길에 휩싸이는 광경을. 2024년 고고학자들은 멕시코의 테오티후아칸에서 충격적인 발견을 합니다. 그을린 벽, 탄화된 물질, 그리고 거대한 화재의 흔적. 하지만 누가 왜 이 불을 질렀을까요? 나우아기야마와 그의 팀은 콜룬 광장 복합지구 내 5군데 유적지와 태양의 피라미드 북쪽 광장에서 발굴 작업을 진행하며 이 미스터리의 실마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그들은 대부분의 구덩이에서 불에 탄 흔적을 발견했고 화재가 의뢰의 중심부를 휩쓸었다는 사실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전쟁이었을까요? 방화였을까요? 내부 반란이었을까요? 아니면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의 결과였을까요? 그 어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 이제 팀의 새로운 목표가 되었지만 진실은 쉽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을 것입니다. 테오티후아칸은 고대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크고 중요한 도시 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놀랍게도 이 거대한 도시의 단 3%만이 조사되었을 뿐입니다. 나머지는 여전히 땅속 깊은 곳에 선인장 아래에 그리고 현대 정착지 아래에 잠들어 있습니다. 진실은 과연 어디에 숨겨져 있을까요? 해답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해답을 찾기 위해서는 더 많은 발굴, 더 많은 분석, 그리고 무엇보다 더 많은 의문이 필요합니다. 테오티후아칸의 불길은 과거의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 미래에도 풀리지 않을 수수께끼로 남을지도 모릅니다. 서기 600년, 테오티후아칸은 더 이상 멕시코 중앙구원에서 절대적인 패권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 자리를 노리는 지역 경쟁자들이 서서히 고개를 들고 있었죠. 소치칼코, 카카스트라.
그들은 과연 테오티후아칸의 몰락을 틈타 등장한 단순한 경쟁자였을까요? 아니면 그 몰락의 배후에 숨겨진 더 큰 그림의 일부였을까요? 서기 700년 테오티후아칸의 인구는 3만 명 이하로 급감합니다. 하지만 주목해야 할 점은 도시 자체가 완전히 버려지지는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그곳에 살았습니다. 폐허 속에서 그들은 무엇을 하며 살아갔을까요? 과거의 영광을 되찾기 위해 노력했을까요? 아니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모색했을까요? 앤드루 서머빌과 카트리나 포레스트, 아이오와 주립대학교의 두 학자는 아첸다 메테페크에서 중요한 단서를 발견합니다. 이곳은 한때 테오티후아칸의 외곽 지역이었으며 5개의 축구장 크기에 달하는 넓은 지역입니다. 그들은 아스텍 시대의 조리도구, 올라 형태의 큰 항아리, 납작한 구이용 접시들을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서는 대화재 직전과 직후의 것으로 추정되는 도자기와 흑요석이 발견되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과연 이 폐허에서 발견된 유물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테오티후아칸의 멸망 이후 이 지역에 정착한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원래 테오티후아칸에 살던 사람들의 후손이었을까요? 아니면 완전히 새로운 민족이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고고학자들은 치밀한 분석을 시작합니다. 사라 클레이턴은 인류학 고고학 저널에 발표한 2020년 논문에서 테오티후아칸에서 40km 남쪽에 위치한 치콜로아판 지역의 도자기 변화를 분석했습니다. 그녀의 연구는 초기 에피클래식 시대에 극적인 변화가 일어났음을 보여줍니다. 새로운 형태의 그릇, 새로운 장식 스타일, 새로운 식사 방식. 테오티후아칸의 몰락은 분명히 사회 전반에 걸쳐 거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완전히 단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테오티후아칸의 옛 네트워크는 해체되고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었지만 연속성은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일부 시설은 여전히 운영되었고 교역은 다른 방식으로 이어졌습니다. 테오티후아칸의 영향력은 사라졌지만 그 유산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유산은 어떻게 이어져 왔을까요? 그리고 그 유산을 이어받은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에밀리 맥클롱 데타피아는 2025년 라틴 아메리카 고대 연구에 태양의 피라미드 동쪽 채석장에서 발견된 식물 유적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코요틀라, 텔코, 마사파, 아스텍 시대에 걸쳐 옥수수, 아마란스, 키노아, 콩 등이 재배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땅을 경작하고 터널을 파서 곡식을 저장했습니다. 도시 규모는 아니었지만 삶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과거의 영광과는 너무나 달랐습니다. 과연 그들은 과거의 영광을 잊고 새로운 삶에 적응했을까요? 아니면 언젠가 다시 테오티후아칸의 영광을 되찾을 날을 기다렸을까요? 테오티후아칸의 몰락은 단순한 도시의 멸망이 아닌 거대한 문명의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환점은 수많은 질문과 미스터리를 남긴 채 아직까지도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곳에서 자신만의 의식을 치릅니다. 누가 그곳을 건설했는지 알지 못한 채 2025년까지는 그 누구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압니다. 나우아족의 기록. 나우아 트러를 사용하는 민족의 조상들. 그 도시는 다민족 도시였습니다. 하지만 인구의 핵심은 유토 아스테카인이었습니다. 아스테카인들은 그 수수께끼를 물려받은 이방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언어적 조상들이 건설한 폐허 속에 서 있는 먼 후손들이었습니다. 2025년 10월 한센과 헬름케에 의해 이루어진 해독은 한 2주 역사를 밝혀냅니다. 유토 아스테카족은 테오티후아칸의 몰락 이후 멕시코 중부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처음부터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거리망을 건설하고 벽에 글을 쓰고 동지를 기준으로 피라미드를 세우고 산꼭대기에 폭풍의 신을 조각했습니다. 20만 명의 사람들을 왕도 없이, 왕궁도 없이, 공놀이 경기장도 없이 도시로 조직했습니다. 집단적 관리, 이웃 간의 경쟁, 기업 구조, 그것은 500년 동안 작동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일까요? 혹은 숨겨진 설계도의 일부일까요? 현재 131만 3,221명의 방문객이 죽은 자들의 거리를 걷고 태양의 피라미드를 오르고 주거단지의 그림을 응시합니다. 그들은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그들은 진실을 이해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단지 과거의 메아리만을 쫓고 있는 것일까요? 그들은 알지 못한다. 자신들이 도시의 97% 위에 서 있다는 것을. 대부분은 손상되지 않은 채로. 그 아래에는 우리가 아직 발견하지 못한 터널과 방, 희생물, 열지 않은 매장지, 해독하지 못한 기록이 잠들어 있다. 고메스가 깃털 달린 뱀의 터널에서 발견한 녹색 조각상들은
2017년 9월 말부터 샌프란시스코 드형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 무려 7만 5천 점의 유물이 목록화되고 조사되고 복원되었다. 가능한 한 모든 것을 되살려냈다. 칼타오베는 그 안에 도상을 읽어낸다. 옥수수, 뱀, 두꺼비, 제규어, 무용수, 그리고 선명한 붉은색의 유화순, 치명적으로 위험한 신사. 그러나 그 예술가들은 진정한 장인이었다. 그들은 영원히 지속될 프레스코아를 그렸고 조개 껍데기를 조각했으며 옥을 빚어내고 다른 세계를 비추는 영혼의 거울을 만들었다. 어떤 상형 문자는 직설적이다. 코요테는 코요테를 의미한다. 그러나 다른 것들은 수수께끼 같은 음성기호다. 하나의 단어 소리가 다른 단어를 구축한다. 이중기록, 표의 문자와 음소의 결합. 그것을 읽어내려면 둘 다 필요하다.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다. 그들은 몇몇 상형 문자에 대한 구체적인 해석을 제시한다. 그들은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여준다. 다른 연구자들이 그것을 시험하고 확장하고 더 많은 사례를 발견할 것이다. 그러나 문은 이미 열렸다. 우리는 테오티와칸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바로 지금부터 시작된다. 과연 그 목소리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들이 감추려 했던 진실은 무엇인가? 1905년 태양의 피라미드에 느닷없이 5번째 테라스가 추가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레오폴도 마트레스, 당시 복원 작업을 지휘하던 건축가가 제멋대로 덧붙였기 때문입니다. 그는 심지어 원래의 외장 석재까지 제거했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는 피라미드는 서기 500년경의 모습과는 완전히 다른 구조물입니다. 1970년대 초 피라미드 아래에서 진행된 탐사 작업은 충격적인 사실들을 밝혀냈습니다. 미로처럼 얽힌 동굴과 터널, 희생제물, 그리고 신성한 방들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피라미드는 건설 이전부터 신성시되던 자연동굴 위에 세워졌습니다. 태양의 피라미드는 단순한 기념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지하세계로 향하는 입구를 봉인하는 거대한 뚜껑과 같습니다. 산후안강은 도시의 격자 구조에 정확히 맞춰 흐르도록 인위적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물, 돌, 하늘, 시간, 이 모든 요소가 정밀하게 조율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도시 계획이 아니라 우주론적 규모의 설계입니다. 이스마엘 아르투로 몬테로 가르시아는 2024년 천문학적 측정과 드론 촬영을 통해 이 사실을 입증했습니다. 이 도시는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추적하는 거대한 기계와 같습니다. 만약 이것이 반란이었다면 그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바로 권력 그 자체였습니다. 린다 만사니아는 핵심을 꿰뚫었었습니다. 테오티후아칸 사회는 최상층과 최하층의 강력한 조직을 구축했지만 중간 계층은 철저히 배제하는 구조였습니다. 사제와 노동자는 사회 구조의 양끝단을 차지했고 이웃 엘리트들은 서로 끊임없이 경쟁했습니다. 이러한 경쟁은 생산성을 향상시켰지만 동시에 극심한 불평등을 심화시켰습니다. 체제가 무너졌을 때 중간 엘리트들이 주된 표적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궁궐은 불탔고 조각상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도심 외곽의 주거단지들은 온전하게 보존되었습니다.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집을 불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지배와 통제의 상징을 파괴했습니다. 린다 만사니아는 테오판카스코에서 손이 묶인 채 참수된 남성들의 유골을 연구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식이었을까요? 아니면 처형이었을까요? 그 경계는 모호해집니다. 국가 폭력과 국가 붕괴는 땅속에서 매우 유사한 흔적을 남깁니다. 메소아메리카의 다른 도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구기 경기장이 테오티후아칸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구기 경기장은 왕권과 경쟁을 상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조지 쿠길은 이를 집단적 통치의 증거로 해석했습니다. 다수의 지도자, 평의회, 이웃의 수장, 권력을 가졌지만 왕자는 없는 중간 엘리트들이 존재했던 것입니다. 한센과 헬름케가 해독한 문자는 왕의 업적을 찬양하는 선전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날짜, 이름, 의례 일정, 상업 기록, 실용적인 정보들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자랑이나 정복에 대한 서술, 돌에 새겨진 굴욕적인 포로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테오티후아칸은 외부로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하지만 내부적으로는 철저히 기업적인 시스템을 유지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무려 5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무너질 때 너무나 갑작스럽게 붕괴했습니다. 하지만 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갑작스러운 붕괴가 가능했을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아직 미스터리 속에 잠겨 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공학과 건축술에 정통했습니다. 그들은 호수 위에 테노치티틀란을 건설했죠. 그러나 테오티후아칸은 그보다 더 오래되었고 더 거대했으며 기이하기까지 했습니다. 그 규모는 경외감을 불러일으킬 정도였습니다.
그들은 신화 하나를 창조해냈습니다. 신들이 이곳에 모여 현재의 시대, 즉 5번째 태양을 창조하기 위해 스스로를 희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즈텍인들은 피라미드에서 의식을 치르고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들은 이곳이 신성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은 옳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생각했던 방식과는 달랐습니다. 이곳이 신성했던 이유는 그들의 조상들이 건설했기 때문입니다. 언어적 연관성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아즈텍인들은 나와트러를 사용했고 테오티후아칸인들은 원시 오토만 고에어를 사용했습니다. 1000년이라는 시간 간격이 존재하지만 이 두 언어는 분명히 연관되어 있습니다. 아즈텍인들은 자신들의 심오한 과거의 폐허 속을 거닐었던 것입니다. 나와시야마는 이 사실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UC 리버사이드에서 2024년 4월에 발표된 인터뷰에서 말이죠. 하지만 이것은 끝없는 이야기입니다. 새로운 발견이 계속되고 새로운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가장 큰 성공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더 많은 연구만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광장 복합단지 연구 프로젝트는 2015년에 시작되었습니다. 9년이 지난 지금도 발굴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5개의 구덩이, 검게 탄 벽, 수천 개의 도자기 파편, 동물뼈, 흑요석 조각들. 아이오와 주립대학교 학생인 페벤 루시티는 한 번의 조사에서만 4만 4천 개의 흑요석 조각을 세었습니다. 단조롭지만 필수적인 작업입니다. 이것이 바로 고고학의 현실입니다. 삽질, 붓질, 목록 작성, 그리고 반복. 테오티후아칸의 나머지 부분은 현대 도시 아래, 경작지 아래, 도로 아래에 묻혀 있습니다. 산 호안 테오티후아칸시는 고대 도시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의 집 아래를 파헤칠 수도 없고 전체 공동체를 이주시킬 수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도시는 당분간 묻혀 있는 채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것일까요? 과연 영원히 묻혀 있을까요? 지금부터 당신은 상상할 수 없는 미스터리 속으로 빠져들게 될 것입니다. 고대 문명의 심장부, 그 감춰진 진실이 서서히 드러납니다. 천장의 정교한 문양은 마치 우주를 담은 듯하고 그 아래에는 또 다른 세계가 펼쳐져 있습니다. 녹색 돌로 만들어진 4명의 샤먼 석상은 한 점을 응시하고 있습니다. 봉인된 지 18세기, 그 누구도 발을 들여놓지 못했던 곳. 하지만 2003년 세르이오 고메스가 심연 속으로 내려가기 전까지는 그랬습니다. 18세기 동안 이 방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습니다. 액체 수은은 흐트러짐 없이 고요하게 빛을 잃었고 석상들은 말이 없는 침묵 속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테오티후아칸 문명은 왜 깃털 달린 뱀 피라미드에서 2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을 제물로 바친 것일까요? 권력, 쇼, 혹은 종교적 의식? 1989년 신전 남쪽에서 발견된 18구의 시신은 긴 구덩이에 묻혀 있었습니다. 초과 발굴 결과 무려 200구의 시신이 더 발견되었습니다. 대부분은 군복을 입은 전사들, 젊은 여성들, 그리고 손이 뒤로 묶인 채 정교하게 배열된 고위계층의 남성들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전투의 흔적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었을까요? 이는 신성한 피라미드를 봉헌하고 사람들을 고가에 결속시키며 삶에 대한 통제력을 과시하기 위한 잔혹한 의식이었습니다. 테오티후아칸의 사제들은 인간뿐만 아니라 독수리, 제규어, 퓨마와 같은 동물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하지만 깃털 달린 뱀 신전에서 벌어진 200명의 희생은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큰 규모였습니다. 서기 2세기 초에 건설된 이 신전은 희생을 통해 비로소 완성될 수 있었습니다. 2004년 달의 피라미드 발굴에서는 12구의 해골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10구는 목이 잘린 채 무덤에 던져졌고 2구는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지만 온전했습니다. 달의 피라미드에서 행해진 이 의식은 국가의 권력과 군국주의를 기념하는 것이었습니다. 시신들은 그 증거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뭅니다. 이들은 왜 이런 끔찍한 의식을 행해야만 했을까요? 흑요석, 칼날, 글개, 화살촉, 도구, 장신구, 이 모든 것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재료. 광산은 도시에서 북동쪽으로 31마일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테오티후아칸은 흑요석을 채굴하고 가공하여 메소아메리카 전역에 거래했습니다. 마야 유적지에서 발견된 흑요석 칼날은 테오티후아칸에서 생산된 것과 일치합니다. 도시의 부는 부분적으로 흑요석 독점으로부터 비롯되었습니다. 전문적인 수공업은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었습니다. 흑요석 노동자들은 특정 단지에 거주했고 도공, 조개 껍데기 장인, 옥조각가, 직조공, 프레스코 화가들이 각자의 영역에서 번성했습니다.
이 도시는 거대한 공장이었습니다. 상품이 쏟아져 나가고 부가 흘러들어왔습니다. 린다 만사니아는 테오판카스코를 면직물 생산의 중심지로 지목합니다. 걸프 연안과의 연관성. 고지대에서는 면화가 자라지 않습니다. 면화는 수입되어 가공된 후 다시 수출되어야 했습니다. 각 지역은 전문화되었고 이러한 전문화는 도시의 힘을 키웠습니다. 하지만 500년 이후 무역 네트워크가 붕괴되자 전문 기술자들은 시장을 잃었습니다. 경제적 긴장은 불안을 부채질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도시를 붕괴시킨 진정한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경제적 붕괴, 외부의 침략, 혹은 내전? 그 답은 아직 미궁 속에 있습니다. 폭풍의 신과 물의 여신, 달력의 날짜들, 그리고 시간을 나르는 자들. 신전은 도시보다 먼저 존재했고 도시가 사라진 후에도 살아남았습니다. 사람들은 도시가 형성되기 이전부터 그곳에서 돌을 조각했습니다. 테오티후아칸의 고전시대 그리고 후기 고전시대에 이르기까지 도자기가 이를 증명합니다. 조각 양식은 다양합니다. 국가의 공식적인 작품, 순례자들의 낙서, 개인적인 헌신까지. 신전은 산과 물 그리고 시간을 연결했습니다. 나바 스기야마, 칼 타우베, 사브로 스기야마, 아르놀도 텍시스 무노스는 오는 2025년 11월에 발표될 고고학 연구에서 이 모든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기념비적인 발견들을 세상에 공개했습니다. 이전에 발표되지 않았던 34점, 이미 알려진 6점, 모두 산 정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변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테오티후아칸 종교의 핵심이었습니다. 물의 신, 산숭배, 달력의식. 도시는 이를 조정했지만 산은 도시보다 먼저 존재했고 도시가 사라진 후에도 존속했습니다. 과테말라의 카미날 후유에서도 테오티후아칸의 영향력이 미치는 곳에는 그 양식이 뒤따랐습니다. 이것이 결정적인 지표입니다. 고고학자들이 멕시코 계곡 밖에서 탈로드 타블레로 양식을 발견하면 테오티후아칸이 개입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군사적 개입이었을까요? 무역이었을까요? 아니면 이주였을까요? 양식 자체는 말해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자기, 도상학, 그리고 제의 양상과 결합하면 그림은 더욱 선명해집니다. 테오티후아칸은 단순한 상품뿐만 아니라 건축, 의례, 그리고 권력을 수출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은 시작됩니다. 테오티후아칸은 왜, 그리고 어떻게 그토록 광범위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의 힘의 원천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그들이 남긴 유산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깃털 달린 뱀의 피라미드에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신성 모독을 당했다. 서기 2세기 200명의 희생자가 발생한 직후 모든 것이 바뀌었다. 피라미드의 조각상은 뜯겨나가고 정면은 산산이 부서졌다. 새로운 단이 건설되었고 아도사다가 정면에 세워져 피라미드를 가렸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일부 학자들은 이를 왕조의 교체 혹은 깃털 달린 뱀 숭배와 관련된 통치자의 몰락을 의미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도시는 무너지지 않았다. 오히려 계속 성장했다. 다만 피라미드는 파묻히고 숨겨졌을 뿐이다. 감춰진 진실은 무엇이었을까? 2003년 세르히오 고메스는 아도사다 아래에서 원래의 피라미드까지 이어지는 터널을 발견했다. 터널 안에서 발견된 희생자들은 미카오틀리 시기, 즉 서기 150년에서 200년 사이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도사다가 건설되기 전이었다. 터널은 피라미드가 훼손되었을 때 봉인되었다. 그렇다면 깃털 달린 뱀이 상징하는 힘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왜 그 힘은 의례적으로 살해당해야만 했을까? 시간은 흘러 서기 550년, 도시는 불탔고 아도사다 역시 화염에 휩싸였다. 수세기의 간격을 두고 발생한 두 번의 폭력 사태는 동일한 신성한 공간을 겨냥하고 있었다. 이 우연은 과연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 미스터리는 도시 전체의 구조와 연결되어 있다. 도시는 북쪽의 달의 피라미드와 남쪽의 시우다델라를 잇고 있다. 그 길을 따라 수십 개의 사원과 단이 늘어서 있다. 달의 피라미드는 도시 전체에서 보이는 북쪽 끝에 솟아있다. 태양의 피라미드는 동쪽에서 도시의 풍경을 압도한다. 시우다델라는 남쪽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그 맞은편에는 거대한 복합단지가 있는데 아마도 중앙시장이었을 것이다. 이 길은 단순한 의례적인 통로가 아니었다. 행렬, 의식, 그리고 상업활동이 이루어지는 기능적인 공간이었다. 거리망은 이 길에서 뻗어나와 도시를 4분면으로 나누었다. 이 길은 모든 것을 정렬했다. 이 길이 없다면 테오티후아칸은 흩어진 복합단지에 불과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길이 있기에 도시는 하나의 우주가 된다. 하지만 이 우주의 심장부에 감춰진 진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수수께끼의 해답에 얼마나 가까이 다가가 있는 것일까? 옥수수 씨사식물. 그 이름은 단순한 작물을 넘어선다. 고대 문명의 흥망성쇠를 결정지은 열쇠 그 자체였다. 이전의 고고학적 연구들은 단편적인 조각들을 제시했을 뿐.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실체를 마주하려 한다. 옥수수 재배는 메소아메리카 문명을 어떻게 빚어냈는가? 지하 저장고, 곡물을 빻던 맷돌, 토기에 새겨진 옥수수 이삭의 흔적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질문을 향한다. 과연 이 거대한 도시는 어떻게 10만 명에 달하는 인구를 먹여 살릴 수 있었을까? 주변 계곡은 풍요로운 식량을 제공했을 것이다. 농부들은 집단 거주지에서 삶을 영위하며 땅을 일궈들이라. 아마도 인구의 3분의 2가 농업에 종사했을 것이다. 나머지 사람들은 물건을 만들고 교역하고 통치하고 의례를 치렀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 모두의 식탁에는 옥수수가 놓여 있었다. 상상해보라. 멕시코 독립 100주년을 기념하여 완벽하게 복원된 피라미드의 모습을. 하지만 현실은 고대와 1910년대의 양식이 혼합된 기묘한 혼종이었다. 그 이전 1900년대에는 약탈자들이 조각품, 도자기, 옥을 훔쳐 유럽과 미국의 개인 소장품과 박물관으로 빼돌렸다. 현재 멕시코 국립인류학 역사연구소 이낙이 유적지를 보호하고 있지만 이미 막대한 피해가 발생한 뒤였다. 유물은 사라지고 그 맥락은 파괴되었다. 세르히오 고메스가 2009년 깃털 달린 뱀의 터널을 발굴했을 때 그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을 택했다. 지표 투과 레이더, 로봇, 레이저 스캔, 철저한 기록, 모든 층위가 꼼꼼하게 기록되었다. 2015년까지 무려 7만 5천 점의 유물이 목록화되었고 그 위치가 정확히 파악되었다. 이것이 바로 현대 고고학이다. 세심하고 느리지만 존중을 담은 발굴.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된다. 이토록 철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과연 모든 것을 밝혀낼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이면에 숨겨진 더 깊은 진실은 무엇일까? 고대 도시 테오티후아칸. 그 심장부에는 거대한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습니다. 테오티후아칸의 가장 중요한 신, 거미 여신. 그녀는 지하세계, 탄생, 죽음, 창조, 어둠, 비밀, 물, 그리고 풍요의 이미지가 담긴 프레스코화에 등장합니다. 올빼미, 제규어, 거미, 땅과 그림자의 모든 창조물로 묘사되는 여신. 테오티후아칸의 도상학을 지배하는 것은 바로 이 위대한 여신입니다. 폭풍의 신보다, 케찰코아틀보다, 심지어 그가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여신은 도처에 존재합니다. 주거단지의 그림, 사원 조각, 도자기. 그러나 그 의미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녀의 신화를 알지 못하고 텍스트도 없습니다. 오직 이미지뿐입니다. 그러나 이미지는 일관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여성적이고 땅의 기운을 가진 힘 그 자체입니다. 삶과 죽음이 뒤얽힌 존재. 아스텍인들은 그녀를 숭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판테온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테오티후아칸을 지배했습니다. 수십 년 동안 학자들은 격렬하게 논쟁했습니다. 이 상형문자들은 단순한 장식일까요? 상징일까요? 아니면 언어적인 의미를 담고 있을까요? 어떤 이들은 그것이 기억을 돕는 장치라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완전한 문자는 아니지만 원시적인 형태의 문자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풀릴 수 있을까요? 2001년 테렌스 카우프만은 중요한 민족 집단이 토아케족, 즉 믹소케족일 것이라는 가설을 제시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소미족을 지목했습니다. 언어적 소속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헨슨과 헬렘케가 프로토 아즈테거를 재구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리버스, 그녀의 이중 기록을 테스트하고 특정 상형 문자를 해독했습니다. 그리고 2025년 10월 학술지 커런트 언토로폴로지에 한 편의 논문이 발표됩니다. 상형 문자는 단순한 기호가 아닌 문자라는 주장이었습니다. 그 언어는 프로토코롤 나후아어. 논쟁의 방향이 전환됩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이 문자일까가 아닙니다.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것을 읽어낼 수 있을까입니다. 헨슨은 시료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더 많은 텍스트가 있다면 도움이 되겠지만 이 방법은 분명히 효과가 있습니다. 다른 학자들은 이 연구를 기반으로 새로운 연구를 시작할 것입니다. 금지된 지식의 문이 열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과연 이 문 너머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테오티후아칸의 숨겨진 진실은 영원히 봉인될 운명일까요? 메소아메리카 남서쪽의 소찰코, 북쪽의 톨라, 그리고 동쪽의 카차크스틀라.
이 도시들은 테오티후아칸의 규모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각 지역에서만큼은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러나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메소아메리카 문명의 심장이 멎어가고 고전시대가 저물고 있었으며 곧이어 후기 고전시대 그리고 타의 고전시대로 이어지는 격변의 소용돌이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마야 문명 역시 비슷한 시기에 몰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티칼, 코판, 팔렌케, 찬란했던 도시 국가들이 서기 800년에서 900년 사이에 차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이 일련의 붕괴 현상들이 모종의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기후변화, 극심한 가뭄, 끊이지 않는 전쟁, 통제불능의 인구 과잉, 무너져버린 교역망. 원인들은 복잡하게 얽혀 있었지만 분명한 것은 각 도시들이 저마다의 방식으로 파멸을 맞이했다는 사실입니다. 테오티후아칸의 몰락은 서기 550년경 마야 문명의 쇠퇴보다 수세기 앞서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그 패턴은 놀랍도록 유사했습니다. 고도로 복잡한 도시 시스템은 한없이 나약했습니다. 시스템의 결함이 발생하자 도시들은 순식간에 텅 비어버렸습니다. 아스텍인들은 폐허가 된 테오티후아칸을 지나면서 경외심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곳을 신들의 탄생지, 즉 테오티후아칸이라 이름 붙이고 숭배했습니다. 의식을 거행하고 제물을 바치고 그 기원을 설명하기 위한 신화를 만들어냈지만 결코 그곳을 재건하거나 다시 채우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은 테오티후아칸에서 남서쪽으로 80km 떨어진 테스코코 호수 위에 테노치티틀란을 건설했습니다. 아스텍인들은 테오티후아칸이 고대 도시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도시가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누가 건설했는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의 조상, 즉 1000년 전의 원시 코라촐 나후아에서 나우아트러에 이르는 언어적 연결고리가 그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들은 같은 어족에 속해 있었습니다. 아스텍인들은 자신들의 유산이 묻힌 폐허 앞에 서 있었지만 그 실체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과연 그들은 정말로 몰랐을까요? 혹은 감추고 싶었던 진실이 있었던 걸까요? 서기 450년에서 550년 사이 크솔랄판 메테페크에서 5번째 사건이 발생합니다. 5번째 사건은 중미 해구에서 발생한 규모 8.5 이상의 거대 지진과 시기적으로 일치합니다. 통념과는 정반대로 이 지진은 고대 케찰코아트 신전, 아도사다 플랫폼, 태양의 피라미드에 심각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벽은 무너져 내렸고 수평 방향의 진동을 명확히 보여주는 패턴을 드러냈습니다. 계단은 갈라졌고 모서리는 내려앉거나 솟아올랐습니다. 알레만은 이를 고고 지진학에서 최초로 확인했습니다. 테오티후아칸인들은 복구를 시도했습니다. 이전 지진 피해 이후 아도사다를 재건했지만 5번째 지진은 가뭄, 경제적 긴장, 사회적 불안이 고조되는 시기에 발생했습니다. 시스템은 더 이상의 충격을 흡수할 수 없었습니다. 지진, 화재, 그리고 반란, 이 모든 것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는 파멸이었습니다. 단 하나의 원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연쇄적인 붕괴였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2024년 4월 고고학 과학보고서 저널에 발표되었습니다. 동료 평가를 거쳤고 철저히 문서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은 시작됩니다. 과연 이 모든 것이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다른 힘이 작용했던 것일까요? 고메스는 이 터널에서 10년이 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거의 10만 톤의 흙을 제거했습니다. 100m 길이의 통로와 그 끝에 있는 3개의 방을 청소했습니다. 터널은 18세기 동안 진흙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고메스와 그의 팀은 진흙, 돌, 재물을 제거하고 스캔하고 사진을 찍고 목록을 작성했습니다. 프로젝트에는 100만 달러가 넘는 비용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만한 가치가 있었을까요? 터널은 테오티후아칸의 의뢰에 대해 다른 어떤 단일 발견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냈습니다. 고메스는 이것이 멕시코 역사상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는 오를지도 모릅니다. 녹색 돌로 만든 샤먼, 액체 수은, 운석 조각, 축소된 우주, 지하 세계로 향하는 봉인된 문. 이것이 테오티후아칸 종교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폭우 덕분에 그것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이 발견은 또 다른 질문을 낳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이었을까요? 아니면 누군가가 혹은 무언가가 우리를 이 길로 이끌었던 것일까요? 에밀리 맥클렁 데타피아는 식물 잔해를 분석합니다. 한센과 힐름케는 언어학자들을 불러 모아 워크숍을 개최하며 해독의 범위를 넓히려 했습니다. 이스마엘 아르투로 몬테로 가르시아는 천문학 데이터를 개선하고
아론 곤살레스 베니테스와 아나벨 페레스 플로레스는 태양과 달의 움직임을 디지털 모델로 구현해냅니다. 수십 명의 연구자, 수백 명의 학생, 그리고 수많은 기관들이 이 거대한 프로젝트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금은 언제나 부족합니다. 멕시코 국립인류학역사연구소는 가능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고 대학들은 자체적인 기여를 통해 힘을 보태며 일부 뜻있는 개인 기부자들의 도움도 이어지고 있지만 이 고대 도시는 실로 거대합니다. 20제곱킬로미터에 달하는 면적, 2,000개가 넘는 복합 건축물, 대부분은 아직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채 잠들어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밝혀내는 데에는 한 세대가 아니라 여러 세대가 걸릴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수세기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그 해답이 바로 그곳에 묻혀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진의 흔적은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문자는 해독되었고 천문학적 지식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하며 유물들은 체계적으로 목록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풀리지 않는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누가 혹은 무엇이 이 도시를 통치했을까요? 단일한 왕이었을까요? 아니면 여러 세력이 공존하는 체제였을까요? 고역의 수장들이 합의를 통해 도시를 운영했을까요? 혹시 신관, 삼인 혹은 전사 집단이 권력을 장악했을까요? 왕족의 무덤도, 웅장한 궁궐도, 권위를 상징하는 왕좌조차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집단 통치 체제는 분명 어떤 형태의 제도적 기반을 필요로 합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어디에서 만나 어떻게 의사결정을 내렸을까요? 조직 하우길은 일종의 자문위원회를 추정했습니다. 린다 마자니아는 경쟁적인 엘리트 집단들이 상호 견제하며 도시를 운영했고 그 위와 아래에는 기업 구조가 존재했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가 부족합니다. 통치자들의 이름도 그들이 주고받았던 논쟁의 기록도 법률이나 칙령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습니다. 한센에 의해 해독된 문자는 연대와 인물의 이름은 알려주지만 정치적 사건에 대한 서술은 담고 있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러한 기록은 도시의 더 깊숙한 곳에 묻혀 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이미 불타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테오티후아칸의 통치 방식이 구두를 통한 전통과 합의에 기반을 둔 것이었을까요? 문서로 된 칙령 자체가 필요 없었던 것일까요? 만약 그렇다면 그 시스템은 도시와 함께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기억은 전승되지 못했습니다. 아스텍인들이 이곳에 도착했을 때 그들이 발견한 것은 폐허뿐이었습니다. 그 어떤 연속성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과연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정말로 없었던 것일까요? 아니면 감추어진 진실이 아직도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일까요? 내부 반란, 극심한 가뭄, 그리고 대지진. 우리는 테오티후아칸의 문자가 없다고 믿어왔습니다. 거대한 오산이었습니다. 한센과 헬름케, 그들은 감춰진 진실을 밝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도시가 단일 민족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또 다른 오산입니다. 테오티후아칸은 와스테카 문명의 심장을 품은 다문화 도시였습니다. 우리는 대화재가 도시를 순식간에 잿더미로 만들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달랐습니다. 도시는 한 세기에 걸쳐 서서히 몰락했습니다. 깃털 달린 뱀의 터널. 우리는 그곳이 왕족의 무덤이라고 단정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그곳은 신성한 의식을 위한 공간, 1800년 동안 봉인된 차원의 문이었습니다. 폭우가 쏟아지던 어느 날 봉인이 풀리고 감춰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세로 파틀라치케, 우리는 그곳이 변두리 지역이라고 치부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수세기에 걸쳐 이어진 순례의 중심지였습니다. 우리는 테오티후아칸을 이해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천히 배우고 있습니다. 2025년 10월 고대 문명의 언어가 서서히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2025년 11월 산악성소의 존재가 기록으로 확인됩니다. 2024년 여름 화재의 흔적은 점점 더 넓은 범위로 확산됩니다. 2024년 4월 지진의 흔적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매년 새로운 데이터가 쏟아지고 매 10년마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등장합니다. 테오티후아칸은 아직 우리에게 가르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문이 시작됩니다. 왜 그들은 그토록 필사적으로 진실을 숨기려 했을까요? 그들은 대체 어디에서 그것을 가져왔을까? 진사, 붉은색의 그 광물은 분명히 멀고 먼 곳에서 왔을 것이다. 채굴, 분쇄, 가열, 증발, 응축,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며 치명적인 위험을 감수해야 하는 작업. 그러나 테오티후아칸인들은 해냈다. 터널 바닥의 작은 호수들을 진사로 채웠다. 천장의 영적인 기운과 결합된 진사는 그 공간을 하나의 우주로 탈바꿈시켰다.
위에는 하늘이, 아래에는 물이 존재하는 세계. 녹색돌로 만들어진 4명의 샤먼은 3개의 차원이 만나는 축을 응시한다. 단순한 장식이 아니다. 그것은 신학이며 지하에 건설되고 봉인되고 숨겨진 우주의 모형이다. 18세기 동안 어둠 속에서 잠들어 있던 방. 우리는 지금 그 방을 보고 있지만 그 의미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상징은 미끄럽고 의미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추측하고 추론할 수는 있지만 확신은 우리를 비껴간다. 진사의 호수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다. 아름답고 유독하며 영원하다. 그들은 모른다. 도시의 97%가 아직 발굴되지 않은 채 그들의 발밑에 묻혀 있다는 것에. 그들은 모른다. 석 달 전에 그들의 문자가 해독되었다는 것에. 그들은 모른다. 지난 여름의 화재 증거가 도시 멸망의 새로운 이론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것에. 그들은 모른다. 2024년 4월에 확인된 지진이 새로운 변수를 더하고 있다는 것에. 관광객들은 피라미드를 오르고 사진을 찍고 떠나간다. 그러나 도시는 그들을 놓아주지 않는다. 그 규모, 정밀함, 침묵 속에 무언가가 깃들어 있다. 서기 500년, 테오티후아칸은 지구상에서 6번째로 큰 도시였다. 왕은 없었고 그들의 언어는 벽에 새겨져 있었다. 과연 그들은 무엇을 말하고 싶었던 것일까? 그리고 그 메시지는 왜 그토록 오랫동안 숨겨져 있었던 것일까? 그들은 하지와 동지에 맞춰 도시의 설계를 정렬했습니다. 과테말라에서 옥을 수입하고 카리브해에서 조개 껍데기를 가져왔으며 수우는 그 출처조차 알 수 없습니다. 200명의 사람들을 산 제물로 바쳐 피라미드를 신에게 바쳤습니다. 10만 명의 주민을 수용할 수 있는 거대한 아파트 단지를 건설했습니다. 그들의 권력은 남쪽으로 600마일 떨어진 티칼까지 뻗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선택적으로 그리고 의도적으로 불타 사라졌습니다. 엘리트 계층은 몰락했지만 노동자들은 남았습니다. 거대한 시스템은 붕괴했지만 도시는 살아남았습니다. 더 작고 더 조용하게. 아즈텍인들이 그곳을 발견하고 경탄하기 전까지. 상상해 보십시오. 한때 찬란했던 도시가 어떻게 그토록 철저하게 파괴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그들은 왜 그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까요? 그들의 이야기는 고대 문명의 흥망성쇠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그것은 권력, 욕망,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질문을 던지는 미스터리입니다. 그 미스터리의 중심에는 감춰진 진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테오티후아칸. 1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그 어떤 발견도 이토록 거대한 파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믿기 어렵겠지만 이 모든 것은 단지 빛 때문이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